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민법을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세 장을 공부할 거예요. 세 장, 두 장, 세 장. 세 장을 내가 준비했어요. 민법은 민법에서 법률 관계와 권리 변동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먼저 민법은 민법서는 민법 통칙, 물권법, 계약법, 가족법으로 이게 나눈다. 이렇게 알고 말씀드려요. 네 개로 나눌 수가 있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이제 2번. 민법은 실체법이다. 실체법. 실체법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실체법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실체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 그럼 대부분 다 몰라요. 저도 공부 안 하면 몰라요. 실체법이란 것은 어떤 권리, 의무 내용, 귀속자 범위 이렇게 하면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권리가 있으면 의무. 그러니까 다 바로 권리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상가 100평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집이 있다고 해봐요. 집이 이게 건물이 있다고 해봐요. 여기 A라는 상가, B라는 상가, C라는 상가, 이 D라는 상가가 있다고 해봐요. 네 개. 근데 여기서 이제 무슨 상가가 이게 네 개가 있으면 그 권리가 있어요. 그 평수대로 권리가 있잖아. A, B, C, D대로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권리와 의무. 귀속자라는 것에 A, B, C, D 있잖아요. 그리고 범위. A는 A에 대해서 만큼만 권리가 있는 거죠. B는 B만큼, C는 C만큼 그 권리가 있잖아요. D는 D만큼 범위. 권리, 의무, 내용, 귀속자 범위를 결정 짓는 역할을 하는 법. 이렇게 하면 돼요. 실체에 대해서 보면 사람들이 나도 몰라요. 이 공부를 안 해보면. 또 절차법이라는 것은 법률 관계의 실현 과정이 나오잖아, 과정. 실현 절차, 권리, 의무, 실현 절차. 나온 것을 규율하는 법이 절차법. 절차법이란 과정이나 그 절차를 말하는 거죠. 민법은 일반법이다. 일반법. 일반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일반법. 특별법이 있고 일반법인데 일반법. 2번 해볼게요. 민법에서 그 권리의 종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요. 청구권. 청구권이란 것은 채권자가 세무자에게 약속한 급부를 청구하는 권리. 어떤 사람들은 채권자라는 것은 채권자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돈 100만 원을 받을 그 권리가 있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그 채권자라고 해요. 채무자라는 것은 100만 원을 빌린 사람이 채무자. 그리고 여기 급부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약속한 급부를 청구하는 권리. 이 급부라는 말을 한번 또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급부라는 건 내가 아까 세 번째 장에다가 해놨는데 급부라는 거 뭐냐면 채권의 목적이 되는 채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재물 따위를 대어 주는 것, 지불하다, 주다, 제공하다.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급부 제공되는 거 있잖아. 제공하다, 지불하다. 그거로 생각하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청구권이라는 것은 채권자가 세무자에게 약속한 급부를 청구하는 권리. 그러니까 제공받을 것을 청구하는 권리라는 거죠. 그 청구권이라는 것은 계약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인정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말해서 돈을 빌려줬으면 B라는 사람한테만 해야지 관계도 없는 C나 D한테 야, 나 돈 줘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게 2번 해볼게요. 제3자에게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으면 B한테만 야, 돈 줘 그래야지 C나 D한테 돈 주라고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3번 채권은 제3자에게 대항력이 없다. 그러니까 채권은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상대권이죠. 그러니까 채권은 객체는 물건이 아니다. 객체는 물건이 아니다. 객체는 물건이 아니다. 그런 말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물건이라는 것을 배워. 물건이
물건이 아니라 채권하고 물건이 있어요. 채권은 그냥 물건이 아니다. 그 말이죠. 채권은 객체는. 채권은 채권일 뿐이지 물건이 아니다. 그 물건이 아니다. 물건이 아니다. 채권은 물건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4번 했잖아. 채권은 객체는 물건이 아니다. 그리고 5번 해볼까요? 채권은 서로 약정된 급부를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있다면 만약 100만 원 했으면 100만 원에 대해 생각해야지. 예를 들어 A가 하고 B가 100만 원을 했으면 100만 원을 가는 것만 해야지. 예를 들어서 1억에 대해서 갑자기 엉뚱하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약정된 급부를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2번 해볼게요. 물건이 사람들 하면 대부분 몰라요. 물건이 뭐냐? 지배권.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예를 들어서 A라는 건물이 있다면 A에 대해서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물건이라고 해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유권. 소유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전 등기를 해야지 소유권이 되는 거잖아요. 등기소에다가 이전 등기를 하고 그래야지 자기가 이제 자기 등기상으로 자기가 대권 이제 매매를 한 다음에. 그리고 전세권. 전세라는 것은 일정한 금액을 받고 이제 자기가 세 내주는 거 아니에요. 전세. 그리고 유치권이라는 건 뭐냐면 애들 보면서 상가 같은 거 인테리어 했는데 예를 들어 돈을 못 받았으면 그거 돈을 받을 때까지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공사 같은 거나 그것도 비슷하죠. 그리고 저당권도 만약 돈을 빌려주고 금은방 같은 데 아니 저당은 있잖아. 저당소에서 그 저당 할 수 있죠. 담보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시계 같은 거나 뭐 가방 같은 거 담보로 돈을 빌려줘 가지고 어느 시대까지 만약 못 갚으면 내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그거죠. 저당권. 2번 해볼게요.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인정된다. 이게 대세요라고 해요. 대세요. 물건은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인정된다. 이걸 대세요. 물건은 절대권이다. 오. 물건은 절대권. 이게 절대권이라고 이제 뭐 나도 절대권이라고 해서 잘 모르는데 보통 용어상으로는 절대권이라고 해요.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물건은 제3자에게 대항력이 인정된다. 제3자에게 대항력이 인정된다. 대항력이라는 것은 제3자에게 대항력, 물건 제3자에게 대항력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괜히 갑자기 아무 관계도 아닌데 아니 뭐 갑자기 무슨 돈을 달라고 100만 원을 줘라. 근데 이유도 없이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유를 말하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하느라고 돈을 100만 원이 들었다 수리원이라고. 근데 100만 원을 달라. 그랬더니 B는 줄 수 없다. 그렇게 뭐 대항력이 그 말이에요.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뭐냐 돈을 요구했는데 돈을 줄 수 없다. 물건을 요구했는데 물건을 줄 수 없다. 그게 대항력이죠. 그 원하는 요구하고 반대대로 이제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대항력이죠. 물건을 객체로 한다. 그것이 채권은 물건을 객체로 하지 않는다. 물건을 객체로 한다. 물건은 처분 양도에 제한이 없다. 물건은 처분 양도에 제한이 없다. 처분하고 양도랑 빌려주는 거잖아요. 처분하는 것은 매매를 해서 파는 거 제한이 없다. 그 말이고 이제 오늘 마지막 장 3번 해볼게요. 이게 재밌어요. 공부하면 민법도. 저도 잘 모르는데 공부해보려고. 형성권이라는 거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민법 형성권이라고 하면 대부분 몰라요. 일방적으로 통지를 하는 거예요. 권리 의무를 형성하는 권리. 예를 들어서 세금 내라고 하잖아요. 당신은 예를 들어 오피스텔 A, 아파트 B, 상가 C를 갖고 있었으니까 세금 내라고 나를 딱 통지를 하잖아. 그게 형성권. 일방적으로 통지하잖아요. 저 세금 내기 싫은데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세금 내라고 뭐 딱 통지하는 거. 일방적인 통지. 그걸 형성권이라는 거예요. 권리 의무를 형성하는 권리. 사기를 당한 자와 상대방에 대한 취소권. 사기를 당한 자와 상대방에 대한 취소권. 이거 형성권이지요. 야, 사기를 당했는데 나 취소하고 싶어. 그걸 형성권이라는 거죠. 형성권. 계약 불이행으로 해제권. 예를 들어서 무슨
계약을 했는데 멋지게 해서 성공을 하게 계약했는데 그 계약이 사기나 뭐 계약을 하면 손해 볼 것 같으니까 그 해제를 할 수 있으면 해제하면 그 형성권이죠. 형성권. 형성권은 상대방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형성권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손해가 볼 것 같으니까 형성권을 해야지 자기 손해가 좀 감소되거나 손해를 줄일 수 있으니까 형성권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자기가 손해 보면서 형성권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형성권은 승낙을 요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세금 내! 그러면 세금 내야 하는 거죠. 그 우리 세금 예를 들어 나라에서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있으면 뭐 우리 허락받고 세금 내라고 해요. 그냥 통지만 딱 해버리잖아 일방적으로. 강한 사람은 강한 존재들은 그냥 통지만 하는 거죠. 그리고 형성권이라고 한 거고. 5번 해볼게요. 형성권은 일방적인 통지로서 법률 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승낙을 어디하는 청구권과 구별된다. 근데 청구권을 하려면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하지만은 형성권을 일방적으로 딱 하기 때문에 청구권과 구별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항변권이라고 하면 사람들도 항변권이 대부분 몰라요. 항변권이 무슨 말이냐. 이게 법적으로 뭐냐면 상대방의 요구를 거부하고 버틸 수 있는 권리.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A, B, C, D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100평, 이건 10평, 5평, 또 5평 있다고 해봐요. 뭐 돈을 내라고 하는데 100평 있는 사람한테 뭐 5평 있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상가가 있다고 해봐요. 그럼 똑같이 100평은 분담금 내라고 하면 나 낼 수가 없다. 5평 분담금만 내야지 어떻게 100평 분담금 내라고 하냐. 거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약한 사람들은 또 법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지 또 될 수가 있어요. 10평은 10평일 것만 내면 되지. 왜 예를 들어서 A, B, C, D 이 상가가 있는데 수리비가 만약에 500만원이 나왔다고 해봐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 둘 셋 내지니까 4등분 해가지고 돈을 한 125만원씩 내자. 그래가지고 500만원을 만들자. 그러지만은 5평 있는 사람은 5평 평수대로 하자. 딱 이렇게 하잖아. 이거 평수대로 하는 것이 맞아요. 원래 법적으로는.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법 말고도 이렇게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직접 많이 경험을 해봐 이런 것을. 또 이제 해볼게요. 금방 하다가 했는데 항변권은 상대방의 요구를 거부하고 버틸 수 있는 권리를 항변권이라 해요. 항변권에서 이제 보통 나오는 것은 동시이행 항변권. 이 말이 동시이행. 뭘 동시이행을 해야지 항변을 할 수 있다. 동시이행 항변권 이 말이 많이 나와요. 동시이행 항변권은 계약 당사자에게만 인정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거 똑같아요. A하고 B가 있으면 A하고 B하고만 해야지 C하고 D하고만 안 된다. 그 말이죠. 동시이행 항변권은 계약 당사자에게만 인정된다. 상대방이 급부를 제공할 때까지 가만히 소극적으로 버틸 수 있는 권리. 이게 항변권이요. 적극적으로 버틸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버틸 수 있는 권리. 이게 항변권. 또 아까 이것은 내가 찾아본 건데 급부라는 것 말을 사람들은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급부. 말이 어려워요. 급부. 채권의 목적이 되는 채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 예를 들어서 그냥 야 내가 너 돈 빌려줬으니까 돈 갚어. 그러면 채권자가 그 채무자에게 그 말을 급부라고 하잖아요. 급부. 어떤 재물 따위를 대어주는 거. 지불하다. 야 내가 지불했으니까 그 갚어. 급부. 주다. 제공하다. 그런 뜻이죠. 오늘은 민법을 공부를 해봤어요. 제가 왜 이걸 공부하냐면 저도 그렇고 민법을 알아야지 나중에 사기생활 할 때 이게 사기 같은 것도 조금 더 당할 확률이 적고 그래 좀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봤어요. 앞으로도 또 내가 법적인 것을 좀 나도 공부하고 해서 많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